안녕하세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입주장을 맞이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많이 언급된 내용들이지만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서 영상을 만들었고,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내용들이라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필요 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할 당시에 10%만 있으면 호실을 가질 수 있다는 말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등기를 칠 수 없어서 계약금 포기라도 호실을 내놓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돈이라고 하면 바로바로 준비가 되겠으나 수천만 원의 큰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바로바로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자금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취등록세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취득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사전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되고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셔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감면이나 할증이 없다면 4.6%의 취득세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말까지는 35%의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가세입니다. 문제는 중도금으로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데 써버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업사원분들도 꽁돈이라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꽁돈은 없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이니 은행에 돌려줘야 합니다. 써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잔금에 대한 부가세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환급받을 돈이긴 하지만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출입니다. 일반적으로 잔금 대출을 80%에서 많게는 90%, 95%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억의 분양가에 9억의 공급과 1억의 부가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분양가인 10억의 80%가 아닙니다. 공급가인 9억의 80%입니다. 즉 8억이 대출이 실행되는 게 아니고 7억 2천만 원만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생각하지 못한 8천만 원이 더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8천만 원 때문에 등기를 못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다면 작은 돈이고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대출이나 금리를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은행, 최대한 많은 지점에 대출 심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은행별로도 대출 한도나 금리가 다르지만 같은 은행에서도 지점별로 한도나 금리가 다르기도 합니다. 해서 원하는 한도나 금리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곳에서 심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시는 조건을 찾고 등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테리어는 개인적 취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인테리어 취향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추구하는 인테리어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업체와 협의를 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잘 되는 업체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업체에 잘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전달된 내용이 잘 소화를 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과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호실의 형태에 따라서 인테리어의 구성이 매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많이 해본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가 매우 다른 인테리어 성향을 보입니다. 현장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현장에 인테리어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미리 정하셔야 됩니다.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지를 미리 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로 할 수 있고 잘못하면 인테리어가 되다가 많은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예산이 명확해야 업체와 소통할 때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의 발품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조명이 있다고 하면 여러 군데 발품을 파셔서 업체에 시공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업체도 은행처럼 최소 3곳 또는 4곳까지 있는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업체마다 견적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저렴하다고 해서 그 업체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금액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면 공사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맨 밑에서 두 번째 업체를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임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입주가 아니고 임대를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빠르게 임차를 맞춰야 되는데 시절이 하수상해서 임차인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임차를 어떻게 하면 빨리 맞출 수 있느냐? 사실 특별한 비책은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비책은 역시 발품입니다. 내 물건이 얼마나 좋은 물건인지, 임차인에게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홍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동산에 들리셔서 내 물건을 많이 홍보하셔야 됩니다.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이 내 집이다 생각하고 꾸준히 방문하셔야 됩니다. 자꾸 방문하시고 시세도 확인하시고 그래야 부동산 사장님도 여러분의 매물을 먼저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렌트프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1개월을 주면 우리는 2개월을 주고 남들이 2개월을 주면 우리는 4개월 주고서라도 임대를 빨리 마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을 내 집처럼 들락날락 거리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임대료를 너무 낮게 책정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10년 동안 매년 5%씩 밖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즉 처음 너무 낮게 잡으시면 10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의 아픔을 내일로 그리고 10년 동안 겪을 수 있는 아픔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먼저 해놓고 임차를 마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더 높은 임대료를 받습니다. 물론 인테리어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인테리어 비용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업체마다 선호하는 인테리어 방식이 다를 거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임차 마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입주장에 고민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도 얼마나 발품을 많이 파느냐에 따라서 먼저 맞춰지고 나중에 맞춰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그만큼 필요한 것이죠. 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돼서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지 마시라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장을 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셔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